부정표현 대표적으로 not이나 no나 never 같은 것들을 부정표현을 하는데, 부정표현은 이것은 100% 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이게 맞겠군요. 빵 프로잖아요. 빵 프로. 그죠? 숙제는 아예 빵으로 안 해온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 30% 정도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들리나 스퀘어슬리나 레얼리나 셀덤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나라는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하들리가 부정이고 셀덤도 부정이고, 오늘 처음 본 사람 있을 텐데 스퀘어슬리도 부정이고 웨얼리도 부정입니다. 이런 단어의 특징은 이 자체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not과 같이 쓰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들리가 있으면 couldn't와 같이 쓸 수는 없는 겁니다. 해석은 거의 뭐뭐하지 못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돌려 말하는 표현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의 표현들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를 하면 only죠, only. 네. 우리나라 교무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학생 출입 금지라고 많이 적혀 있을 텐데 영어는 어떻게 적혀 있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선생님만 들어오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only란 말이 붙으면 말 그대로 이것만 한다는 얘기니까 다른 것은 부정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정어를 대놓고 말을 한다면 영어는 부정어를 조금 돌려서 말하는 기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부정어는 또 언제 쓰냐면 부정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이중 부정을 쓸 때. 그래서 부정의 표현은 돌려서 말을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not의 표현은 실제로는 이중 부정으로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긍정의 표현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못생겼다 영어로 뭐라 하죠? 저급한 표현입니다. 저급한 표현. 어떻게 말해? 얼굴이 평범하시군. 기분이 더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집에 계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가 발달해서 살짝 우리나라 말로 치면 듣고 나면 한 1초 후에 더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더 발달돼 있고, 뭐 레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독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만 어떤 말이 없다고? 덜 비싸다 그런 말 없어요. 이런 말 없어, 그지? 영어로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은 안 비싸다라고 할 거야. 근데 영어에서는 덜 비싸다, 덜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덜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리스트나 레스 같은 말이 나오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말 그대로 부정으로 팍 쳐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은 50대 50입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ally나 every나 always 등이 not과 함께 쓰면 모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쓰면 어떤 책은 이런 뜻입니다. purchase란 말이 이런 뜻이고 available이란 말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한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미디어에다가 언론이라고 적으면 언론이 항상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않은 것도 있다인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항상 옳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항상 옳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고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분 부정은 말 그대로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not이 함께 쓰일 때만 부분 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다른 해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챙기시면 되겠고, 2번은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문법 시험으로는. 3번 전체 부정이죠. 아까 말했던 n으로 시작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never라는 말도 그렇겠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영어는 명사 표현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명사를 부정을 하면 동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서 어떤 책도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퓨나 리틀도 마찬가지죠.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됐어요? 생략입니다. 영어는 주어동사 목적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 생략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거나 또 생략을 했을 때 뭐 해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스티치라는 것은 옷 보면 바느질 자국 있잖아요. 그걸 보고 스티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고, 한 번 스티치를 하면은 뭘 아낄 수 있다? 9번 스티치 할 걸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 구멍 날 것을 대비해서 한 번 바느질을 해 놓으면 나중에 빵꾸가 크게 나서 9번 할 거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뜻인데,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항상 어떤 말이 있어야 되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목적어 오는데 이 단어가 반복이 되어서 그냥 빼고 쓴 것이죠. 뺄 수 있으면 빼면 됩니다. 빼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대용 표현을 써야겠죠. 그 다음 save as much as you can save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3번은 거의 문제가 없죠. 4번이 중요합니다. to를 빼면 안 되는데요. 부동사를 대신하는 거라 그래서 대부동사라고 합니다. 대부동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예문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봐.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프로젝트를 내일까지 끝내라고 하셨어요. 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이 좀 길었네요.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 이 두 사람이 같은 얘기구나. 앞에 있는 사람이 교수님이 나한테 프로젝트를 내일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내일까지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바라기를 내가 뭐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까? 교수님이 나한테 원하신 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실은 그 말을 못해서 아쉽다라는 뜻입니다. 유는 교수님이 되겠죠? 맞습니까? 교수님이 나를 원합니까? 교수님이 나를 원합니까? 교수님이 나를 원하는 게 아니죠. 교수는 나라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하는 거야? 응? 뭐를 원해? 이거 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툴을 안 쓰게 되면 이상한 말이 됩니다. 교수가 나를 원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툴을 안 쓰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런 이상한 말이 되기 때문에 뒤에 툴을 붙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나 그 동작을 원한다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툴을 안 쓰면 말이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교수님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봐. 그래서 안 되겠어. 이런 말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툴을 써줘야, 뭐를 써줘야? 툴을 써줘야 어떤 동작이 반복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하는 일이 대부정사. 위에 있는 말은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밑에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억지로 말을 좀 만들어 봤지만 그 다음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When I am angry, 내가 화가 나면 I do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Though he was wrong, 그 사람이 잘못됐을지라도 그 사람은 뭐 하는 걸 모른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5번 문장을 제가 좀 다르게 써보겠습니다. angry란 말은 무슨 말이죠? 화가 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짜증났다는 말로 써볼게요. 비슷하니까. 그죠? 콤마 다음에 나는 뭘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화를 제하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시험 뭐가 나온다고? 이게 나오는 거죠. 뭐가 빠지면서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빼고 뭐만 남기고 이 어노이드만 남기고 네, 어노이드의 모양을 결정해 보세요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분사 구문처럼 생각을 해서 분사 구문은 컴마 다음에 주어의 내물을 친 다음에 이 주어가 언어에 하는지 언어에 되는지 이렇게 푸는 것이므로 이렇게 ingd를 결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접속사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실은 ingd 모양이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when 다음에 angry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이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 모양을 결정하라 그럴 때 실은 힘들 수 있죠. 굉장히 많이 질문이 옵니다. 실은 사실. 선생님 어떻게 when 다음에 ing가 와요? 선생님 어떻게 when 다음에 pp가 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조동 생략이 되어서 분사구문처럼 생각하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책이 맞춰졌습니다. 뭐 혼자 기쁜지 모르겠지만 A번, B번, C번, D번에서 저는 B번만 할게요. 다음 밑줄치 문장을 위해서 우리말로 해석하세요. Not all people learn the same way. 똑같이 배우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죠. 강의, 이해 이런 부분인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친구한테 배우게 한다거나 또는 발표를 해서 한다거나 꼭 교과서가 아니고 멀티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배우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책, 강의. 네.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집중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좀 힘들고 그다음에 글자보다 영상이 더 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힘들고 그다음에 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야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도 힘들게 되죠. 그래서 한 7가지 뭐 학습 패턴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는 좀 안 지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아마 여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발표시키고 아마 할 거예요. 남자들도 발표를 시키는데 남자들은 워낙 말이 없어가지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2번 하들리 뭐라고?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다시 봐. I forgot to invite John to the party. 나는 깜빡 잊고 존을 파티에 초대를 안 했어요. 내가 초대를 한다고 해놓고 이런 거 해석 잘해야 되겠죠? 해석을 잘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죠. 그 사람이 피곤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오버타임 즉 추가로 근무를 주말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히보스를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드란 단어에 밑줄을 쳐서 구별 짓는 게 나오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gd가 나오는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애들이 의문을 갖고 많이 물어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봐라. A번의 1번은 A번의 2번은 A번의 3번은 A번의 4번은 2만 남겨둘 수 있습니다. 2를 살려야 된다. 2를 살려야 동작이 뭐하는 것을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를 살리지 않으면 아까처럼 이상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섭 1번 네, 요셉 2번 항상 최고는 아니다. 3번 태빈 여기에 day war가 생략이 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그렇죠. 네, 태빈이가 밀려서 말했군요. 네, 밀려서. 그럼 기회를 한번 더 주겠습니다. 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쇼가 항상 재밌는 것은 아니다. funny는 웃기다는 뜻이네요. 재밌다는 뜻이라기보다 좀 해석이 좀 좀 혼동스럽게 적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프랭크가 실수했을 때 그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죠. S를 붙여야겠죠. 그녀의 선생님께서 칭찬을 받았을 때 그녀의 선생님에게서 칭찬을 받았을 때 그녀의 선생님에게서 칭찬을 받았을 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뺄 수 있습니다. praised란 단어가 이렇게 PP 형태로 남아있는 부분은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사구문하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시면 when 다음에 pp나 ing가 나올 때 뭐가 생략이 된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책에 아마 뒤에 보면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